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학업, 종교, 정치, 사랑, 돈, 집, 외모, 끝도 없네요. 이렇게 고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생의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하고 생존과도 직결되는 고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3대 욕구 중 가장 으뜸인 먹을 것, 그리고 남은 하나, 바로 늙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씹고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니 먹는 것과 늙는 것은 한 가지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때 한 청년이 이 거대한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 솔루션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사람과 선행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와 기업의 자본적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창출하고 더 나아가 빅데이터에 기반하는 미래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청년은 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려 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솔루션을 만들었는지 계속 살펴보기로 하죠. 일화에서 언급한 한 청년이 누군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무게를 뒤로 하고 첫 장을 넘깁니다. 나는 60대다. 흔히 얘기하는 시니어 세대의 첫 발을 디딘 노인이다. 작년 봄 교통사고로 4살 위인 남편을 떠나보내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피해 혼자가 된 지 1년째이다. 바쁜 자식 손주들 찾아오라 하기도 미안하고 예전처럼 함께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제는 모든 게 너무 두렵기만 하다. 예전에 한 번은 자식 손주들과 밥을 먹다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은 노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삼킴장애라 했다. 힘들게 음식을 준비한 며느리가 민망했는지 앞으로는 걱정돼서 아무 음식도 못하겠어요. 다음부터는 미음만 해드려야지 라며 몇 번을 얘기했고 듣는 나는 비참함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계속 흘렸다. 그 후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나는 하루 3끼 외롭게 식사를 해야 했고 아예 식사 자체를 거르는 일 또한 잦아졌다. 크리스마스에도 올해 설에도 어버이날에도 내 60살 생일에도 추석에도 다시 만나는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혼자 수저를 뜨고 있다. 그렇게 나는 먹을 것도 편히 삼키지 못하고 기나긴 외로움과 함께 늙어가야만 하는 커다란 고민을 안고 오늘도 나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일기장을 다 읽은 청년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침묵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위의 노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내일이기도 합니다. 청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 두 가지, 아니 한 가지 고민을 해결하러 떠납니다. 청년이 생각한 최초의 솔루션은 단순했습니다. 노인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잠시나마 안전과 건강을 체크하는 친구가 되어주자.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것이었죠. 청년은 사회복지 관련 대학 출신에 노인 복지 사업도 추진했고 노인 전문 요양원을 운영하기도 했던 전문가였기에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할머님, 튜브를 그렇게 자꾸 뽑으시면 안 돼요. 너무 답답하고 아파. 어머니, 그래도 이걸 꽂으셔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진짜 밥을 먹고 싶어. 삼킴장애가 있으셔서 요양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건 밥이 아니고 무슨 꿀꿀이죽 같아요. 매일같이 누워서 호수로 주는 밥만 먹었더니 살이 쪄서 이젠 숨쉬기도 힘들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표준 연령을 현실적으로 정립해야 했고 소화, 맛 모두 만족스러운 안전한 식품 개발도 필요했습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 삼킴장애와 관련된 연구도 너무 부족했죠. 그때 청년은 세계에서 노인 식단과 식품의 가장 선두주자였던 일본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던 중 고령식 식품 1위 회사인 SLC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업체의 대표인 다카시는 노인을 위한 음식은 노인과 같은 상황을 공감해야 제대로 개발될 수 있다며 자신의 의미를 발치해버립니다. 투철한 장인 정신과 진정성이 청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사업의 진정성을 담아 다카시에게 편지를 보내죠. 울고준 성격의 다카시 대표는 끝내 이 청년의 편지에 담긴 사업에 감동을 하고 자사 레시피와 생산 공정에 관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청년은 그 후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힘을 쏟아내고 수많은 전문가 및 산학기관과 협력하고 100여 개의 메뉴들과 레시피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죠. 다양한 질환과 특수한 상황에 노출된 노인들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맞춤형 식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식단과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식단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이죠. 믿어지시나요? 생선가시의 99.9%까지 제거한 제품까지 개발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내 최고 기술로는 95% 제거가 최고 기록입니다. 청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독, 그 후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먹는 것의 해결이 인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먼저 음식만 배달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관심을 함께 배달하는 시스템을 계획합니다. 배달해주는 배달원이 밥을 먹는 동안 그들의 상태와 안전을 체크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보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개발된 양질의 시니어 푸드는 다양한 상황에 개개인에게 맞춤형 레시피로 전달되고 사랑과 관심까지 함께 배달되는 신개념 돌봄 딜리버리 시스템이 구동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과 선행만으로는 스스로가 움직이는 시장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시장 스스로 확대되고 강력하게 구동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더 필요했습니다.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배달받는 노인들을 체크하기 위해 매뉴얼화되어 있는 공식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했고, 그렇게 보인 빅데이터를 통해 시니어 문화 사업까지 확장된다면 이것은 강력하게 구동되는 영원한 실버 문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다음 솔루션을 위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제부터는 삼자인 척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계속하죠. 베이비붐, 세대별 인구 점유도, 고령화 사회, 수많은 수식어가 실버 문화의 폭발을 예고하고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실버 세대가 예전 같지 않다. 우리는 이 문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의 40, 50대는 컴퓨터에 컴자도 몰랐지만 지금의 40, 50대들은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고 다양한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구보다 미래 테크놀로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10년만 지난다면 이들이 바로 문화의 최상위이자 한 가운데에 서게 되는 액티브 시니어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고령층과는 달리 외식, 오락, 여가 등의 문화활동에 대한 소비 지출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엄청난 자본이 굴러가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들의 문화와 소비는 지금 우리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자, 이제부터 진짜 사업을 정리해보죠. 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모든 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저희의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원 전용 식당 구성 및 주문 발주 시스템인 이배려시 B2B 서비스죠. 시니어 도시락 딜리버리 돌봄 서비스인 효도쿡 123, 이건 B2C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세대들의 생활 패턴을 데이터화하여 노년의 삶을 가치 있게 관리해주는 이 집사임. 이 모든 서비스를 더욱 심플하게 설명해볼게요. 우리는 어르신에게 가장 완벽하게 최적화된 도시락을 개발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되죠. HMR과 인터넷 주문으로 단 몇 초 만에 간단하게 가까운 지역 점포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배달이 완료됩니다. 도시락을 먼 지역까지 배달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조한 식품을 급속 냉동하고 해동하는 RTH 제품이기 때문에 지점의 보관이나 요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어르신의 안전과 상황을 체크해줄 친구도 함께 갑니다. 원격제에 계신 보호자 가족들은 어르신의 안부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어르신의 상태뿐 아니라 실버 문화의 현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품 선호도, 제품 구매, 생활 패턴, 문화 콘텐츠 선호도 등 무한한 데이터가 수집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시니어 데이터베이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곳에 엄청난 가치로 팔려나갈 것입니다. 식품회사뿐만 아니라 병원, 요양원 등을 포함한 헬스케어 기업, 유튜브를 비롯한 문화 플랫폼, 정치, 사회, 경제 구조에 예민한 수많은 단체들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로 공급되겠죠. 일례로 홈과 폼술족의 문화가 자리잡고 그들의 데이터베이스가 F&B 사업분에 제공되었었죠. 이후로 편의점과 온라인몰에서는 그들을 겨냥한 제품 수만 개가 출시되었습니다. 혼술 혼밥이 그러했던 것처럼 실버푸드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이미 2015년 세븐일레븐 자체 조사 결과 50대 이상 편의점 이용객은 45%에 이르고 그 가운데 65세 이상 고객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 시대와 맞물려 달려온 사랑과 선행의 감동은 뜨거웠고 우리들의 전달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으로 하나둘씩 지점이 늘고 500여 개의 요양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남시와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 또한 전년 대비 2배 늘어나 1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포스코 기술투자로부터 1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시니어 푸드 시장은 16조 원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시니어 복지 사업체가 자스닥에 상장되는 기염을 토했죠. 사랑과 선행 역시 한국 최초 시니어 복지 사업 코스닥 상장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어르신을 걱정하는 자식들과 후배들은 안심하게 되고 노인들은 먹을 것과 외로움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럽게 실버 문화가 강화되어 커다란 실버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발적 사랑과 선행은 물질적 가치로 창출되고 자연스럽게 사회와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넘버 2가 온리원이 되다. 사랑과 선행